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광고를 시작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쇼핑 검색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세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쇼핑 검색 광고 가이드로 들고 왔습니다. 먼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쇼핑 검색 광고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했을 때 상단 쇼핑 영역에 내 상품이 노출되도록 광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 둘 다 가능합니다. 자사몰의 경우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클릭당 과금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가 광고 품질 지수로 노출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체크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필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즈 채널 등록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을 만들어 두시고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비즈 채널 등록이 완료가 되고 검수가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 비즈 채널을 사용해서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머니 충전인데요. 아무래도 광고를 진행하려면 비즈머니에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비즈머니에 충전해 두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비즈머니가 충전이 되지 않은 채로 소재를 먼저 등록을 하시게 되면 비즈머니가 없기 때문에 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꼭 비즈머니를 충전하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데요. 이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를 신청해야 전환값을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사몰의 경우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자동으로 입점이 되지만 자사몰의 경우엔 네이버 쇼핑에 따로 입점 신청을 해주셔야 해서 만약 자사몰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이 네이버 쇼핑에 꼭 입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매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매핑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정확히 매핑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명 최적화인데요. 이 상품명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명에 있는 키워드들의 조합으로 사용자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명을 꼭 잘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 아마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많이 낯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 채널을 먼저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정보 관리에 들어가서 비즈 채널 관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쇼핑몰로 비즈 채널 이름을 설정하시고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제가 채널을 추가한 유형이 뜨게 되고 상태로 이 비즈 채널이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 노출 제한이 걸려 있다면 반려 사유를 확인하시고 다시 재검토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비즈 채널 검수 같은 경우에 적어도 영업일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비즈머니 관리에서 비즈머니를 충전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광고 관리로 들어가서 쇼핑 검색 광고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캠페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쇼핑 검색 유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은 보기 편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날짜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캠페인명을 적어줍니다. 만약에 제가 광고를 진행할 업종이 화장품이라고 치면 이렇게 브랜드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는 편입니다. 이 캠페인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설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루 동안 이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해당 캠페인에서 하루 예산 10만 원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10만 원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급 옵션에서 꼭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광고 그룹을 따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 그룹을 생성할 때 어떤 유형으로 내 상품을 노출시키고자 하는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쇼핑몰 상품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그룹 이름이 제가 지정한 캠페인명에 광고 그룹 샵1으로 붙게 됩니다. 이 광고 그룹 이름도 마찬가지로 보기 편하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설정하는 방식은 번호를 매기고 그 다음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지면을 적어줍니다. 만약에 노출 유형을 모바일과 PC 중에 모바일로 설정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MO라고 모바일이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적어주는 편이고 이 그룹에 내가 넣고자 하는 카테고리 이름을 적어줍니다. 만약에 기초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초 스킨케어라고 적어주고 또한 노출시키고자 하는 지면을 저는 설정을 해줍니다. 저는 검색 지면만 노출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그룹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키워드로 그룹을 분리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적은 검색 대신에 키워드명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세팅하실 때 네이버 쇼핑 입점 확인이라고 뜨실 텐데요. 동의 후 인증하기를 눌러서 쇼핑 파트너존 아이디를 입력해주시고 계정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입찰가를 설정해주시고 만약에 그룹별로 예산을 다르게 사용하실 거라면 그룹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급 옵션을 보시면 광고를 노출할 매체와 지면 그 다음에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매체에서 노출하고자 하는 매체만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해서 모바일로 설정을 해주고 저는 검색 지면에만 노출을 시키겠다고 했었으니까 추천 및 콘텐츠 지면은 아예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제가 선택한 유형의 매체만 노출이 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검색 지면에서 따로 제외하고 싶은 지면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눌러주시면 제가 선택한 매체가 노출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하고자 하는 매체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모바일과 PC 매체를 따로 나누시는 게 아니라 추천 및 콘텐츠 지면까지 한 번에 노출을 시키실 예정이시라면 이걸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C와 모바일 입찰 가중치로 입찰가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퍼센트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모바일과 PC로 매체 유형을 나눠주는 편입니다. 그 후에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광고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재를 불러오셔서 내가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따로 선택하셔서 소재를 등록하시고 입찰가를 조정하시면 광고가 제가 선택한 매체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쇼핑 검색 광고의 세팅은 끝났습니다. 만약에 상품명을 어떻게 설정을 하셔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네이버에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광고 상품을 직접 입력을 하시고 그 후에 경쟁사들은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 도구에서 그 키워드들의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정한 광고 예산에 맞게 키워드들을 분류하셔서 설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도구에서 키워드를 5개까지 입력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월간 검색수와 평균 클릭수, 그 다음에 클릭률, 그 다음에 경쟁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3가지의 키워드를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앰플과 화장품, 스킨케어 제가 입력한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 키워드의 검색량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경쟁 정도가 너무 높아서 이 키워드에서 경쟁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키워드는 제외한 채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3가지로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째는 상품명과 키워드를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브랜드명과 메인,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 조합으로 상품명을 구성해야 검색 노출과 CTR이 높아집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와 달리 설정한 키워드로만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들의 조합을 생각해서 상품명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정확성과 상품 경쟁력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는 잘 매칭되어 있어야 원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혜택이나 강점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품들 중에서 내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품이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홍보 문구 등을 잘 활용하셔서 혜택이나 강점을 어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찰 전략과 성과 관리인데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CTR과 CVR, 그 다음에 CPA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안 나는 키워드는 빠르게 제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목표 로아스를 설정하셔서 그 로아스에 맞게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타이트하게 입찰과 예산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의 기초 세팅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 3가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윤지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